Vitamin from 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건강 선물 세트 비타민. 정은아 씨,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으로 비타민 복용이 아닌 비타민 C청이라고 처방을 하시는 거 아시나요? 아이고 윤다우 씨. 예전 보릿고개 시절에는 밥 먹어 슈 하는 게 인사였는데 요즘에는 비타민 바슈 하는 게 인사라고 해요. 아 잠깐만. 그 옛날 말에 말이야. 옛날 말에 네.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있어요. 예. 먹는 게 남는 거다. 아이고. 그리고 오. 먹다 죽은 귀신은 없다. 이런 말 없애야 돼요 앞으로. 네. 저는 감사합니다. 아, 처음 들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 건강한 사람들의 선택 비타민. 저희들은요 건강 숫자로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30톤을 줄여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대단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입니다. 네. 체지방.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계인 씨, 박정수 씨 두 이계인님, 분이신데 박정수님이 아까 저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상으로 방송 안 많은 하기로? 체지방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지금 저희 팀 닥터 권호중 박사님께서 저희 이 식구들의 이 상태를 한번 예, 보시면서 그래요. 이계인님, 박정수님 두 분 다 예상외로 체지방이 많으신데요. 저게 지금 앞으로 필요한 몸무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필요한 몸무게인 줄 알고. 그 저 몸무게는 좋은데 아 이거 관계없는 말을 한마디만 내가 할게. 저 사진 좀 바꿔줘요 좀. 아니 옛날 그저 범죄 드라마 할 때 그 찍은 사진을 저기다 갖다 놓으니까 얘 몸이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 인터넷상으로 아무리 그 검색을 해봐도 이계인 씨 사진이라고 저거 달랑 한 장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다른 분 보겠습니다. 김정균 씨, 오미란 씨, 우리 이승현 군과 심은진 양은 은진 씨 사진 바꿔야 돼. 아니, 제 동생 은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저 제일 자꾸 박정수 씨 나오네. 아니에요?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패널들이 저렇게 되니까는 고소하죠. 두 분도 우리가 몰래 측정한 거 아시나 모르겠네. 자, 윤다운 씨하고 자, 다음 정다운 순서로 어떻게 하죠? 정말 아, 정말 씨 보이세요? 윤다운 4.3kg. 저희도 둘 다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미란 씨도 마찬가지로 정원아 씨도 키가 크시니까 네. 전 체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몸무게가 덜 나가시는 거죠. 몸 체형은 이쁘시더라도. 근데 윤다운 씨는 얘가 예측했던 대로 역시 4.3kg. 아 그렇게 보이세요? 아, 너 5kg 예측했는데 그래도 좀 덜한 거예요. 몸이 그냥 봤을 땐 딱 정상 같은데 저렇게 과지 좀. 사실은 아니야 지금 사실은요. 봐봐. 살이 막 삐져나오려고 그러잖아 이제. 잘 봐봐 잘 봐. 단 찍어놓고 얼어지고. 사실은 저는 한 정상이 0일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요. 근데 저 지금 보이지 않는 산소 호흡기 하고 있어요. 숨 막혀요. 자, 건강한 프로그램 비타민 사느냐 죽느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10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황금의 10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생과사의 갈림길. 그 순간 최초의 10분이 삶을 가른다. 삶과 죽음의 길에서 당신을 지켜줄 10분의 기적. 황금의 10분. 허영우 신한국당 상임고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제 새벽 뇌경색으로 입원한 오부치 일본 총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간 꾸준히 치료와 운동을 계속해왔지만 보조 보행기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도 피할 수 없었던 재난 뇌졸중.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5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사망. 2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인한 영구적인 뇌손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내비두실 거예요? 침나 먼저 침나가지고 한번 저기 했거든. 대부분 가보면 그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지체돼 갖고 환자 상태가 더 악화돼서 원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뇌졸중의 치명적인 위협. 한창 혈기왕성하던 33세 박준수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좀 내가 왜 이러지 황당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긴 그림자, 뇌졸중. 그 순간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의 10분. 제2탄 뇌졸중을 막다. 네, 네. 그 단일 질환으로 한국인의 그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갑작스럽기 때문에 대비도 어렵다고 하는데 황금의 10분 그 순간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김종성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그 네. 병명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이게 어떻게 다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뇌졸중은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혈관에 문제가 돼서 쓰러지는 병을 몽땅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고장나서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증상이 반신마비나 이게 오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막힌 게 아니라 뻥 터져버린 거 그걸 뇌출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그 고혈압이 뇌졸중에도 큰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고혈압. 그럼 저혈압 환자한테는 별로 그렇게 예, 저혈압은 괜찮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혈압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지만 예. 워낙 고혈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혈압은 신경 안 써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뇌졸중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나이가 봤을 어린 때 사람들도 저희가 봤을 때 예. 그 33살 되신 환자분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아까 그 환자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뇌졸중의 위험 인자인데 말씀하셨듯이 고혈압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엔 고혈압이 한 70% 정도 네. 뇌졸중이 원인이 되니까 와, 정상인의 6배 여섯 뇌졸중 배, 위험이 있다. 가장 중요하죠. 네. 특히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도가 커지는 거고요. 당뇨병은 정상인 한 3배 정도, 당뇨병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세계 1위입니다. 흡연에 관해서는. 그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흡연도 상당히 중요한 뇌졸중 위험인자고 이것이 이제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여러 개 있을 때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고혈압이면서 당뇨가 당뇨, 있고 흡연을 네. 하신다면은 게다가 심장병까지 술 드시고. 그렇죠. 그러실 수 그러면 있죠. 뭐 몇 고부로 나가죠. 예를 들어 고혈압이 정상이 6배, 흡연이 3배 그러면은 혈압이 높은데 흡연을 하면은 18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혈압이 높고 담배 피고 당뇨병이 있고 과음하면은 젊은 사람이라도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아마 저런 그 6가지의 증상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시겠죠? 지금? 뇌졸중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개그맨 조정현 씨가 뇌졸중으로 투병중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은 정확한 내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충격을 받고 그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과연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그 뇌졸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다릅니다. 위험인자가 많은 분 같은 경우 혈관이 많이 손상돼 있을 경우는 작은 충격에도 뇌졸중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충격은 아니지만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뇌 터져서 오는 분도 있고 말이죠. 정말로요? 네. 가라오케에서 오신 분도 몇 번 봤고 또 며칠 전 입원했던 분은 수영을 잘 못하는 분인데 열심히 수영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뇌 터져서 오신 분도 있고 대변 보다가 쓰러지는 분도 있고 변을 보다가요? 네. 그 사극에 장군하면서 뭐 공격하라 이러다가 그렇지. 이게 사실이에요. 몇 번 NG가 나가지고 어우 혈압이 그냥 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이 연기도 공격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공격해! 얘들아 앞으로 가! 이런 공격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공격하다가 맞아 죽어요. 평상시에 혈압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별로 안 높은 분들도 지나치게 흥분했을 때,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격을 많이 했을 때는 갑자기 올라가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지만은 약간 어지러운 것 같이 이렇게 옆으로 비칠비칠하시다 이렇게 몇 번 그런 자각 증세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쓰러지시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그러는데 그때 발가락 엄지발가락에서 피를 내주면 그게 응급처치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는 네,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에서 피를 내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를 내면 아프기만 하겠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 뇌졸중 증상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증상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고 내가 뇌졸중이 오나 보다. 우리 친구가 뇌졸중이 오나 보다 알 수 있으니까요. 어머 근데 갑자기 1, 2번 저 정도이면 사실은 병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괜찮아지면. 팔다리에 힘이 아주 많이 빠지면 오겠지만 살짝만 없으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수가 있죠. 예. 저게 전조 증상인 겁니까? 아니면 뇌졸중 자체의 증상인 겁니까? 사실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요. 저는 사실 잘 안 쓰는 말인데 이제 일반인들께서 그냥 쉽게 말하려고 하지만 뇌졸중은 전조가 없어요, 사실은요.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네, 예고 없이 오는데 혈관이 계속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오는 건데 다행히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마비됐다가 한 3분쯤 있다 좋아지거나 말을 못하다가 한 1시간 있으면 좋아진다. 이걸 흔히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뇌졸중이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곳에 왔기 때문에 살짝 금방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커다랗게 오는 뇌졸중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좋아졌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혈관이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크게 올 가능성이 금방 있거든요. 근데 참 희망이 있는 것은 뇌졸중이 한 번 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태가 악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어요. 네. 같이 보시죠. 60을 넘겨도 건강을 자신하던 이명훈 씨.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며 의식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급히 응급실 후송. 환자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다리 들어보세요. 다리. 먼저 막힌 혈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는 혈관 조영술을 시행. 그 관을 따라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자를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해 혈관 내 스텐트를 넣는 혈관 확장술을 시행한 의료진. 뇌졸중의 경우 발병 6시간 이내의 응급처치가 향후 장애 정도를 결정짓는다. 혈관 검사상 오른 왼쪽 경동맥이 이제 목에서부터 막혀 있는 게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술을 시행을 하고 혈관 조영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전 용해술을 시행한 경우는 전체 뇌졸중 환자 중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이 굉장히 빨리 오신 겁니다. 증상이 발생하자 30분 만에 오셨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동. 아니 저는 나한테 그런 게 없을 거다 그런 생각했죠. 아유, 그때 당시 생각하면요. 아, 지금은 진짜 아주 행운으로 생각하죠. 기적이고. 뇌졸중에서 살아난 또 한 명의 생존자 백승덕 씨. 나는 90, 100살 살아도 이런 내한테 이런 병이 올까 그거는 생각을 못 했지요. 2003년 6월 23일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두통과 함께 구토 오한동의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백승덕 씨. 뇌동맥 꽈리 수술은 먼저 머리뼈를 절개, 가위로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을 연다. 그리고 뇌의 좌우 방구 사이를 벌린 뒤 폭 1cm 정도의 틈으로 꽈리의 아랫부위에 클립을 집어준다. 이 클립으로 꽈리로 흘러가던 피는 차단되고 정상적인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 클립은 평생 뇌 속에 남아있게 된다. 네, 뇌동맥류 파열이란 병은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출혈이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 출혈이 돼서 바로 응급실로 찾아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인데 만약에 그대로 지내시다가 다시 한번 출혈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거의 90%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 혼자만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성실하게 살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 만약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네,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내신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했는데, 근데 그게 시기를 놓쳐서 원상 회복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지만 좋거든요. 이미 뇌가 다 죽은다면은 해도 소용없으니까. 네. 그걸 저희들은 3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그 치료를 하려면 환자는 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이 정도 와야 저희들이 좀 안전하게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는데 늦어도 6시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3시간 이내에 오는 환자분이 참 적습니다. 다 딴 데 가서 뭘 하다 오시거나 뇌혈중인 줄 몰라서 잘 몰라서 늦게 오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혈압이 높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당뇨 뭐 이런 것인데 혈압이 높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고혈압이 안 생기게 하는 생활 태도를 갖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뇌졸중 예방법이라고 봤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 그런 사항들만 지키면 그렇습니다. 역시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최고의 뇌 전문가시니까 분명히 뇌 건강을 위한 어떤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비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혈중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비법을 찾아서 그래요. 저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 운동해라, 싱겁게 먹어라, 뭐 골고루 금연해라, 먹어라, 과음하지 그거 마.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누군데 아니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걸 실천하는 거.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뇌의 혈관을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뇌혈중 예방법인데 뇌도 자꾸 써야지만 뇌가 오랫동안 잘 돌아갑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머리를 써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도 자꾸 공부를 하고 무슨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서열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요. 너무 심하게만 노래 안 부르면 노래 부르느라고 가사 외워야지 감정 자극적인 잔머리 굴리는 거는 아니죠. 그건. 잔머리 굴려도 괜찮고요. 잔머리도 좋으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활동하고 나이가 드셨어도. 네. 정말 여러모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산병원의 김종성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